안녕하세요, 이호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하냐면 학생들이 많이 저지르는 성범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분석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어떻게 아이들이 범행을 주로 저지르는지 이런 것도 좀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컨텐츠로 따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아이들이 요새는 초등학생들도 성사안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은 이루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요새는 성범죄의 비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건 중에 4건, 좀 많게는 5건, 거의 반 정도가 그 신고 내용에 성사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사안은 만약에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에 알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화돼서 이 학폭위 절차와는 별개로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조금 전략적으로 성사안을 포섭을 시키면 더 큰 압박을 줄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성사안을 좀 넣어가지고 신고를 진행하는 그러한 일들도 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성사안은 어쨌든 그런 좀 특수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찌됐든 사회적인 좀 분위기 때문에 성사안이 포함이 돼 있으면 위원들도 학교폭력의 고의성이나 심각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사안에 대한 입증이 되면 더 높은 점수를 책정하려고 하는 경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중대하게 다루게 되고 조금 더 강한 가해자 측의 어떤 징계나 압박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사안을 많이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발생하는 빈도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죠. 아이들이 아무래도 요새는 초등학생만 돼도 성에 눈을 좀 뜨고 조숙한 학생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좀 어떤 성 관련된 학교폭력 내지는 가해행위 내지는 범죄를 저지르는지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강간입니다. 강간. 좀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하죠. 아주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강간으로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강간 정도 되면 무조건 형사 절차도 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로 이런 경우에요. 억지로 정말 폭행 협박을 수반해서 상대방을 전혀 반항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 다음에 강간을 했다. 이런 경우는 많이는 없고요. 이미 여자친구 남자친구였고 서로 교제를 하던 와중에 성관계를 학생들이 했는데 차후에 나중에 내가 강간을 당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원치 않았는데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취지로 뒤늦게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화간인지 강간인지 되게 애매한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다툼을 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애매하기 때문에 무조건 피해자만이 신고를 하지 않고요, 피해자의 친구가 고소가 아닌 고발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어요. 강간은 좀 그런 특수성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간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강간은 어쨌든 법리적으로 이제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 이제 삽입이 이루어지면 강간으로 봐요. 근데 이제 꼭 성기와 성기 간의 결합이 아니라 신체의 다른 부위, 구강성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것도 다 강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걸 유사강간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행위들도 학생들이 많이 합니다. 준강간이라고 해서 이제 술을 많이 먹어서 성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지면 동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심신 상실 상태에 이른 상황에서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제 준강간으로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만 13세 미만의 자는 성적인 자기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끼리 만약에 성행위를 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강간이 돼요. 초등학교 3, 4학년밖에 안 되는데 그런 학생들이 성관계를 했다. 그러면 성적인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강간으로 봐버립니다. 우리 형법이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강간이 되어버리는 우스운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실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서도 그러한 이유로 서로가 서로를 학폭신고하고 서로가 서로를 강간으로 고소 고발을 해서 둘 다 소년재판부로 가서 처벌을 받았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간이나 유사강간, 중강간,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아주 많지는 않고 전체 성범죄의 한 10에서 한 15%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가 이제 많습니다. 강제추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제추행이 뭐냐면 강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하는 거 예를 들면 야한 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수치심이 들 만한 곳을 만지는 거, 남학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여학생의 가슴이나 엉덩이나 다리 부분을 만진다든지, 그 다음에 남학생들끼리도 장난으로 성기 툭 치는 행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남자들끼리도 가슴 만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뭔가를 보여주는 것도 강제추행입니다. 학교에서 억지로 야한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자기 바지 내려서 성기를 보여준다든지, 동성이든 이성이든 이런 게 다 강제추행이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행동들 아이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기나 이런 부분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것도 그렇지만 보여달라고 제안하는 것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원기 보여달라 하는 거 은근히 되게 많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많이 해요. 2학년, 3학년 이런 친구들이 그때부터 약간 조금 남자와 여자가 좀 그 구조가 다르다, 특히 성기 구조 이런 게 다르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해서 성기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학폭이 회부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세 번째가 뭔가 영상 제작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를 통해서 성사안으로 이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아이들이 핸드폰이 다 있으니까 성적인 수치심이 들만한 부분을 찍으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복 갈아입고 있는데 장난으로든 사진을 찍었다든지 가슴이나 다리나 엉덩이 부분 확대해서 찍었다든지 아까 얘기했듯이 성기 부분을 사진을 찍자고 했다든지 그래서 찍었다든지 그러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가 되고 그거는 이제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에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요새는 딥페이크라 그러죠. 그래서 야동에다가 친구 얼굴을 덧입히는 행위를 하기도 해요. 그것도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잠깐 그거는 신종 범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2 보면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1항을 보면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 뭐 아이들도 요새 그런 거 편집기들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친구 얼굴을 거기다 덧입히든지 그래서 어디다 올린다든지 그러한 편집 가공물을 복제, 반포한 것도 다 여기 14조의 2항에 보면 처벌이 됩니다. 당시에는 의사에 합치했지만 차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를 한 경우도 다 처벌을 합니다. 영상물에 출연한 대상자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근데도 계속 복제 반포를 한다라고 하면 다 처벌이 된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것을 막고 있어요. 제11조를 보면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촬영을 했다. 너 내가 돈 빌려줄 테니까 이 돈을 꼭 갚아. 근데 나도 네가 돈 안 갚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네 영상을 좀 내가 확보해 놔야겠어. 그렇게 해서 영상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은 돈 받기 위해서 한 건데 잘 돈 갚으라고 어쨌든 아동 청소년 착취를 제작하는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돈을 안 갚으면 그걸로 협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의 3에 의해서 촬영물 등을 통해서 또 강요하고 협박을 하면 처벌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로 아이들이 많이 입건이 되고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가 또 아이들 많이 하는 게 SNS,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성범죄들이 있어요. 야한 말 하는 거, 야한 말 하는 거. 성폭력 처벌법상도 반하지만 온라인으로 SNS로 뭔가 성적인 언동이나 영상 보낸 거나 이런 거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의해서 처벌이 됩니다. 그래서 제74조 제1항 제2호를 보면 음란한 부호, 문헌, 음향, 화상, 영상 이런 거 법회거나 전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음란한 이야기 한다거나 야동 같은 거 단톡방에 올린다거나 이런 게 다 배포나 전시에 해당되거든요. 그런 행동 참 많이 하는데 정보통신망법에 다 위반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범죄에 특화해서 아이들이 어떤 범죄를 주로 저지르는지 그리고 조목조목 어떤 법률에 저촉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성사안으로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 아, 이게 강제추행이구나, 아, 이거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나 성폭력 처벌법상에 저촉된 행위구나, 이렇게 아시면 변호하시기가 훨씬 용이하실 겁니다.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